안녕하세요. 이번 웨비나의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샌스톤, 샌돌 유창훈 대표입니다. 제가 제목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글로벌 특허 115개 원천 기술 OTAC를 코로나19 대응용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기부합니다. 진짜 기부하려고 마음을 먹고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5년 11월에 설립을 했고요. 창업 이후에 바로 매출을 발생을 시켜서 작년에는 22억 매출을 올리고요. 저희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리고 이 보안 스타트업 업계에서 그래도 나름 활동을 좀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 국무총리께서 상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자체 기술로 생체 인증하는 데 필요한 국제 표준인 FIDO 1, 2를 모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대로는 저희가 크게 성장을 못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을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바로 첫 번째 런칭을 시작을 했는데요. 영국입니다. 영국의 저희 비즈니스 헤드쿼터 스위치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약간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WS잖아요. 그걸 외국인들이 발음을 못하는 거고 또 하나는 혹시 글로벌 비즈니스 할 때 절대 쓰지 말아야 할 단어가 WS였어요. 독일을 갔더니 절대 쓰지 말아야 될 단어 WS. 히틀러의 친위 부대가 그랬다는 이유로 피해야 되는 단어더라고요. 스위치는 SWITCH 똑딱똑딱 하는 그 스위치의 가운데 IT를 ID로 바꿨는데 다행스럽게 도메인이 있어서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돈을 싸들고 영국을 간 게 아닙니다. 영국 정부가 저희를 인바이트를 했고요. 그래서 영국의 국제통상부에서 운영하는 GEP 프로그램에 한국 스타트업 1호로 조인이 됐고요. GEP 프로그램에서는 저희한테 비자, 세팅 모든 지원을 다 해줬어요. 가자마자 비자를 받고 시작을 했죠. 다음으로 또 다른 정부기관에 저희를 소개시켜서 영국에서 가장 큰 사이버 시큐리티 육성 기관인데 로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아시아 스타트업으로는 처음으로 조인이 됐습니다. 그 외에 영국은행 나테스트 RBS, 영국의 금융감독원, 엑센처 글로벌 프로그램에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하다 최근에는 XTC라고 하는 UN의 이제는 설립 취지를 가지고 현재는 삼성이 어거나이징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82개국에 2419개 스타트업이 경쟁을 했고 그 중에 52개 스타트업이 파이널리스트에 들어갔는데 근데 저희는 한국 스타트업이 아니라 영국에서 2개 스타트업이 리스트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회사가 됐고요. 유럽에서 가장 좀 저명한 유로파스에 이번에 또 저희가 등재가 됐습니다. 저희가 풀려고 했던 문제는 인증 중에서 패스워드 리스트였어요. 이게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래서 파이도 인증을 받았고 스톤패스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국내에서 이제 매출을 올렸는데 저희가 글로벌 시장을 나가다 보니 다른 문제, 니즈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인터넷에서 연결된 세상이 과연 안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인증할 때 보통 고정값, 스태틱 인포메이션을 쓰는데 이것을 안 쓰기 위해서 우리는 동적 토큰을 쓰는데 항상 양방향 통신을 하는 토큰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통신이 안 되는 환경이 매우 많은 해외에서는 다이나믹으로 인증을 하면서 네트워크 리스, 통신이 안 되는 환경에서 상호 인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저희 핵심 기술입니다. 기존에는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OTP 번호만 가지고 상대방을 인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의 OTAC는 통신이 안 되는 나의 디바이스에서 만들어진 다이나믹 코드를 시스템에 던지기만 했는데 누군지 알고 다른 사용자와 절대 중복되지 않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원천 기술이고 바로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에 특허가 이제 나가져 있는데 TTA의 기술 검증, 유니크함, 그다음에 무결성, 비통신성 모두 검증을 받았고
이쯤 되니까 무겁겠네? DB로 매칭하겠네? 아니요. 저희는 모듈 사이즈가 4K 바이트 미만으로 실시간 매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칩에도 올라갔죠. 최근에는 KB국민은행의 기술 POC까지 마친 기술이 되었고요. 간단하게 적용 사례를 이렇게 보시면 이겁니다. 우리는 예전에 아이디 패스워드, OTP, 토큰을 조합해서 썼는데 앞으로는 OTAC 다이나믹 코드만 가지고 인증을 하는데 바로 이렇게 쓰는 거죠. 동영상 보시면 예를 든다면 나의 아이디 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나의 핸드폰에 터치를 해. 그리고 만들어진 다이나믹 코드만 읽혀서 뭐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사진에서 뭐 대신 읽힐 수 있죠. 그리고 로그인 완료. 지금 꼭 카드를 분리해서 핸드폰과 터치한다.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건 보안성 때문에 분리를 한 거고 핸드폰 안에서만 생성도 가능합니다. 기존의 다른 기술과 비교를 한 표인데요. 정보에 대한 탈취에 대한 문제, 단일 코드로 식별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싱글 네트워크, 즉 양방향 통신을 하지 않는 환경, 그 다음에 타 사용자와 중복성 제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기술은 아이디 패스워드, OTP, SMS, ARS, 토큰, 파이도 다 찾아봐도 없고 OTAC가 유일하게 가능하게 된 거죠. 저희는 특허를 출원할 때 뭐 대한민국에서 출원하고 PCT로만 커버합니다가 아니라 처음 출원할 때 대한민국, 유럽, 인도네시아, 중국, 싱가포르, 일본, 미국을 동시 출원을 하는데요. 알고리즘 특허로 미국에서까지 등록이 확정된 그런 기술이고요. 그런데 하나 특이한 사항, 한국에서는 알고리즘 특허 뭐 두세 개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해서 특허에 대해서 약간 코스트로 생각을 해요. 근데 나갔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알고리즘 특허만 있으면 비즈니스 못해. 왜냐하면 알고리즘 특허로부터 비즈니스까지 가는 길에 다른 기업의 특허에 가로막혀서 비즈니스 구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알고리즘을 베이스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모두 특허를 확보를 해놔야 파트너들이 이 기술, 이 제품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저희는 이렇게 많은 특허를 확보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115개는 지난달 숫자고 이미 저희는 120개가 넘었습니다. 자, 이 기술을 어떻게 적용해서 쓸까? 아까 액세스 매니지먼트는 아주 기본이고요. 왼쪽에 보시는 카드 not present fraud, 무카드 거래라고 하죠.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할 때 회원가입하기 싫어. 근데 사고 싶어. 그럴 때는 비회원으로 해서 16자리 유효기간 CVC 번호를 넣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유출되죠. 그래서 나는 쓰지도 않았는데 다른 나라에서 긁혀. 이게 CMP 프로드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드론, 하이제킹, 대표적인 단방향 통신 리모트 모빌리티 기기입니다. 자, 이 하이제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먼저 페이먼트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가운데 보시면 카드의 앞뒤로 카드 번호를 완전히 없앱니다. 애플페이도 그렇게 애플카드도 출시를 했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앞에는 카드 번호 없고 뒤에는 프린트된 건 보셨지만 앞뒤로 없는 거는 최근에 보셨을 거예요. 자,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써요. 근데 온라인에서 카드 번호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쓸까요? 바로 나의 이 아무것도 없는 카드를 나의 핸드폰에 터치를 해. 그랬더니 매번 바뀌는 카드 번호가 나와. 이거를 지금 보시는 모든 머천트가 다 가지고 있는 16자리 유효기간 CVC 넣는 저 화면에 그냥 입력만 하면 돼요. 유출돼도 되죠. 매번 바뀌니까. 근데 저희는 인프라를 바꾸지 않아도 돼요. 카드 번호를 그대로 따르게 알고리즘이 또 여기엔 적용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유럽에서 실증을 했고요. 핸드폰에서 카드 번호 만드는 게 귀찮아. 그래서 7월 달에는 지금 보시는 이 디지털 카드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기 지문 센서 같이 생긴 게 있죠. 지문을 잡고 이제는 저 카드 안에는 배터리가 없어요. 그래서
NFC 기능이 있는 어떤 디바이스나 갖다 대면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그때 다이나믹 카드 번호를 생성을 하죠.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카드 한 장에 다. 저렇게 얇은 카드가 통신이 될 리 만무하죠. 그런데 저 카드에서 토큰과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드론인데 주파수는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호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암호화 키를 바꾸지 않는 한 일정 기간은 계속 고정값으로 제어가 돼요. 업 했는데 같은 값으로 날아가죠. 그런데 여기에 업 했는데 계속 다른 값이 날아가면 하이제킹이 불가능하게 돼 있죠. 저희 사업화 현황을 보시면 이 기술이 어떻게 많이 쓰이고 확대됐고 실증이 됐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국내에 이제 레퍼런스가 이렇게 많은데요. 일단은 국내는 뒤로 소개를 좀 뒤로 하고요. 앞에 있네요. 네,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말씀드린 원타임 어센티케이션 코드 이 레퍼런스는 현재 제주도 도시개발공사에 적용이 됐는데요. 그냥 시스템의 억세스용이 아니라 원격으로 접속하는 모바일 가상화 솔루션 제품은 이스라엘 제품이에요. 이 제품에 아예 임베드 돼서 적용이 됐는데 보통 우리가 VPN이라든지 원격 솔루션 접속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 OTP를 씁니다. 특히 이게 폐쇄망일 때는 파이더 이런 걸 쓸 수가 없어요. 왜? 뚫어야 되니까. 그래서 only ID 패스워드 OTP인데 여기에 저희 다이나믹 코드로 적용이 되어진 거죠. 다음은 글로벌 레퍼런스인데요. 인도네시아의 도크라고 하는 PG사 중에 민간 PG사 중에 가장 큰 회사인데 여기가 원래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300만 다운로드 3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알리페이처럼 고정된 QR코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딱 생각해도 프로드 문제 발생하죠. 근데 인도네시아도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이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캐시어 앞에 딱 갔는데 이거 통신 안 돼. 토큰을 쓰겠다고 했는데 그럼 못 받죠. 그렇다고 OTP를 쓸 수도 없어. 이분들이 구글링에서 저희를 찾았고 기술 검증 끝에 적용 완료하고 지금은 매번 바뀌는 다이나믹 코드로 인증을 합니다. 다음은 이렇게 한번 터지고 났더니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유즈 케이스를 들고 쓰겠다고 다가와 주셨는데 바로 인도네시아의 조폐공사 뽀르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대국민 토큰 서비스를 하겠대요. 즉 SMS를 대신하는 통신사랑 경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POC 왼쪽에 보면 POC도 통과가 됐고 저희 거를 이 뽀로리 토큰을 쓰겠다고 해서 아예 이름이 박혀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계약이 약간 딜레이 될 뻔 했는데 다시 코로나가 도와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쟁 토큰인 SMS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텔콤사가 갑자기 2만 5천 명 이상이 되는 직원들이 집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아이디 패스워드로만 로그인 하려고 했는데 인증이 문제가 생겼어요. SMS로 하려니까 하루에 몇 번씩 들락달락 2만 6천 명이 비용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결국 텔콤사가 뽀로리 토큰을 쓰겠다고 해서 현재 저희는 1억 트랜잭션이 개런티 된 상태에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터졌어요. 인도네시아 전력청인데요. 이게 이렇게 하나 터지니까 폭발적으로 적용이 되어졌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계량기의 스마트 그리드를 하겠다고 해서 사업 발주를 했는데 일반 그냥 노멀한 지역에서도 통신이 안 되는데 계량기는 건물 구석구석 박혀 있는데 통신이 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가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전력청이 뽀로리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조폐공사를 찾아가서 인도네시아 조폐공사의 토큰 즉 저희 기술을 쓰겠다고 해서 지금 이 스마트 그리드 1000대의 POC가 확정이 돼서 3큐 안에 적용을 하고 이후에 확산이 될 예정입니다. 영국을 갔는데 인도네시아 레퍼런스가 먼저 터졌죠. 그래서 이 지금 깔땡이 모양을 보시면 아래는 계약을 했거나 계약 직전인 상태이고요. 그 다음부터 보시면은
글로벌한 자동차 모듈 회사, 독일의 시티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BP, 사실 한국에서 만나지 못할 이 업체들과 현재 지금 코어 디벨로핑을 하기 위한 딥다이브가 미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희한한 건 각각 그 파트너, 그러니까 포텐셜 우리의 고객의 니즈와 BM이 다 다른 거예요.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거를 먼저 얘기하면서 다가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저희가 이 글로벌한 특허를 이렇게 확보하지 못했으면 이들은 저희한테 오지도 않았어요. 무서워서 못 쓴다는 거죠. 특허가 없으면. 자, 제가 제목에 이야기한 코비드 19 관련한 기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노래방, 뭐 클럽 갈 때 이제 QR코드를 찍고 가야 되잖아요. 역시 제일 빠르고 좋은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검색하다 보면 뭔가 자꾸 좀 오류가 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번 프로세스를 보여드릴게요. 뭐 일단 현재는 네이버가 서비스 하고 있으니까 대놓고 말씀드려도 되겠죠. 네이버 앱에서 물론 이제 회원 가입되어 있고 로그인 되어져야 있어야죠. 네이버 앱에서 나의 출입 등록용 버튼을 누르고 나면 QR코드가 네이버로부터 만들어져서 저한테 도착을 하는 겁니다. 통신이 안 되면 당연히 아예 못 받죠. 이거를 저기 이 시설 관리자가 보건복지부의 앱을 먼저 이제 뭐 설치하고 등록한 다음에 거기서 이 QR코드를 읽고 이제 관리 서버 쪽에 저장이 되겠죠. 뭐 일단은 사고가 없으면은 여기서 끝. 자, 그런데 관리 서버에 저장된 QR코드는 일단은 개인정보 보호되죠. 누군지 몰라요. 다이나믹 코드인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 바로 네이버는 15초마다 바뀌는 이 코드가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몰라요. 그죠? 내가 지금 저기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 그리고 예를 들어 찍었는데 이게 바로바로 이게 쌓였는지 몰라. 그래서 얘는 저장하고 있어야 돼요. 일정 기간 동안. 이게 왜냐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사고가 터지면 A 클럽 방문자 명단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거기서 받은 이 QR코드를 가지고 네이버에 요청을 해서 누군지 아는 거죠. 그래야 이제 정보를 주는 거죠. 지금 정보가 한 바퀴 돌았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우리 IT 하시는 분들은 정보를 좀 필요 없는 정보도 좀 많이 저장해야겠네. 그리고 트래픽 부하 좀 발생하겠네. 공짜 서비스인데 참 네이버가 국민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주고 있구나. 고맙다. 네. 그런데 이왕이면 이렇게 서비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기술로 처음에 레지스터는 당연히 하는 거죠. 회원가입 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통신 없이 제 핸드폰에서 바로 그냥 네이버에서 바로 QR코드를 생성해요. 다이나믹 QR코드를. 네이버는 이게 몇 번 생성됐는지 뭐가 됐는지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레지스터한 상태에서 그냥 스탠바이. 트래픽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시설 관리자가 읽고 나서 똑같이 관리 서버에 저장해. 여기까지는 기존이랑 똑같죠? 근데 네이버는 트래픽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관리 서버에서 모인 이 정보를 주세요 라고 할 때 그때 트레이싱을 해서 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라이트해지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코비드 19 상황에 처해져 있는 전 세계 어디든 요청을 하면 저희가 무상으로 기부하겠다고 해서 아마 다음 주에 글로벌한 매체에도 어나운스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될 기술, 확장성이 이렇게 큰 기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글로벌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고요. 대한민국 안에서는 저희가 어려운 시기에 같이 동참하겠다는 의미로 기부하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비즈니스를 할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좀 발표가 빨리 맞춰졌어요. 오히려 질의응답 시간을 좀 없나? 직접? 네. 그 시간을 좀 자리에 갔고요. 그리고 마지막이니까 힘드실까봐 제가 좀 일찍 끝냈습니다.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끝까지 하면은 지루하실까봐 일찍 마치고요. 저희 센스톤이나 기술, 사업 협력 등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센스톤에 연락해 주시고 대표 메일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대응하고 인사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그 다음에 좋은 기회, 귀한 시간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